여러분 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2024 최신 개정판 손해평가사 2차 완전정복 교재 가지고 우리는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험 가입금액, 그다음 보험료, 실전 문제 우리가 풀어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제 좀 익숙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다른 그 시설 관련해 가지고 또 문제를 못 풀어본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학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의 뭐 막바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해보니까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쭉 달려가고 싶은데 또 어떨 때는 제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끊어야 되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이 책하고 이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싶은데 아직은 제가 그 좀 강의 스킬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이것저것 많이 싸서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한데 그 보따리를 싸는 그 마음만 급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계속해서 또 하다 보면 강의 스킬은 좀 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발음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약간 그 표준말스럽지 못한 그런 것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저도 최대한 발음을 또록또록하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네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해야 될 건 대추 비가림 시설이네요. 그죠? 대추 비가림 시설이고, 지금 이 대추 비가림 시설에서 가입 면적, 그 다음에 지역별 영업료율, 순보험료율이라고 나왔네요. 그 다음에 순보험료에 대한 정부 보조금 비율은 50%다. 순보험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비율은 30%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단위 면적당 시설비는 19,000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과 방제 시설 할인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없고 방제 시설 할인 없다고 얘기하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 자체가 좀 사라졌습니다. 편집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일로 보여집니다. 그 보험 가입 금액의 최소값하고 최대값을 구하라. 이게 물음 1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풀이가 아래쪽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의 최소값, 최대값 이 구하는 거 한번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우리 개괄적인 학습할 때 다 했던 내용이죠. 비가림 시설의 단위 면적당 시설비 곱하기 비가림 시설 면적만 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은 19,000원 나와 있죠. 그죠? 19,000원 나와 있고 가입 면적 2,500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4,750만 원이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지금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최소 80, 최대 13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가입은 80%니까 4,750만 원에 대한 80%, 그죠? 비가림 시설이니까 우리 홀투 칠 때 B8,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80% 적용한다. B8 이렇게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3,800이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이 될 거고 최대 가입은
130% 해주면 되는 거니까 6,175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최소 보험료를 산출하라. 지금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최소 가입을 하였을 경우에 최소 보험 가입 금액으로 가입을 하였을 경우에 보험료를 산출하라. 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800 곱하기 지금 지역별 영업요율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5% 0.05만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보험료는 적용 보험료는 190만 원이 될 겁니다. 190만 원. 그러면은 계약자가 부담할 보험료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190만 원 여기 나온 데다가 정부 보조가 50%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30%. 그러면은 실제 계약자가 부담해야 될 보험료는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쉽게 그 넘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 페이지 바로 볼게요. 다음 페이지는 이때까지 학습했던 거 한 번 더 리체크하는 시간으로 봐야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도 이제 찾아갈 수 있어야 되죠.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 더하기 부가보험료다. 그 다음에 순보험료는 직업보험금에 재원이 되는 보험료인데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순보험료율 곱하기 할인 할증률 곱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부가보험료율 곱하기 할인 할증률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그 순보험료율이라는 거는 보험 금액에 대한 순보험료의 비율, 즉 순보험료를 보험 금액으로 나눈 거죠. 그게 순보험료율이죠. 그 다음 부가보험료율은 보험계약의 체계,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사업비로 책정된 일정 비율을 말한다. 농작물 재해 보험은 정책보험으로 정부에서 부가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계약자가 부담하는 부가보험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우리가 확인 학습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 학습하라는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손해평가사 2차 시험 준비하는 거는 반복의 반복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꾸준함이죠. 꾸준함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한 문제, 두 문제씩 그냥 꾸준하게 계산 문제를 풀어야지 우리가 아무리 천재이더라도 나이 60 언저리에 계신 분들이 이 학습을 하기에는 결코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눈으로 익히고 손으로 쓰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전교 10등 안에 들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제가 중요 포인트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속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벼 있잖아요. 벼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표준 가격인데 이 표준 가격을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는 보험 가입 연도 직전 5개년의 시군배 농액 RPC 계약점의 수매가 최근 5년 평균값 곱하기 민간 RPC 지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22년도인가요? 저 기출 문제로 사실 나왔던 것 문제입니다. 지금 아래쪽에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어떻게 표준 가격을 구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는지, 그래서 비어 보통 약관 적용 보험료를 어떻게 구해내는지 지금 이게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사실 이게 학습만 제대로 돼 있으면
이런 문제가 15점으로 이렇게 나온 거는 상당히 쉬운 문제 축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본적으로 비어 같은 경우는 외워둬야 될 게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기본 영업요율 곱하기 순회율에 따른 할인 할증, 그 다음에 친환경 재배시 할증, 직파재배 농지 할증, 이 내용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 이런 류의 문제가 또다시 안 나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오나 과수사중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출제자 입장에서는 묻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해둬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친환경 재배하고 직화 재배 이의 두 가지는 밀하고 보리, 귀리 쪽으로 넘어가면은 얘는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문제 출제 대비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굵은 글씨로 해가지고 0.4 하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자기 부담 비율 10%일 때 국고 지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국고 지원에 해당되는 프로테이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과수사종, 사갑의 단감, 뜰번감에 대한 거 이렇게 나오고 지금 보험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하고 가입 가격으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가입 수확량은 갱년 착과량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결정을 한다. 그 다음에 나무사례 보장 같은 경우, 특별 같은 경우 보험에 가입한 나무 한 주당 가격 가지고, 가입 주수 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과수사종 보통약관 직용 보험료 이쪽은 우리가 눈여겨 봐줘야 될 게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약관. 부보장은 말동성의 부보장, 일소피의 부보장이 있었고, 한정보장 특별약관은 적과 종료 이전에 5종 한정 에 대한 특별 약관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은 다른 거하고 다 똑같고 방제시설 할인도 그런 품목들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좀 특별하게 봐줘야 될 거는 부보장 및 한정보장 특별 약관 할인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기 부담 비율 사갑의 단감 뜰번감 자기 부담 비율 15%잖아요. 15%니까 지금 여기서 국고지원이 38%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부담부율 10%면 어떻게 됐습니까? 33%죠. 3땡. 그 다음에 15%일 때 38광땡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항상 이 문제에 잘 응용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가 금액분 보험가입 금액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의 금액에 대한 이제 문제입니다. 그죠? 특과 종료 이전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은 가수원이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비교해 봐야 될 거는 행년 착과량하고 저가 후 착과량 이걸 비교를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딱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동물적인 촉으로 내가 무엇을 먼저 체크를 해야지, 무엇을 확인을 해야지 어떤 머릿속에 계획이 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서 저가 종료 이전 보험사고 발생하지 않은 가수원인데 저가 후 착가량이 평균 착가량보다 작다. 이런 경우에는 아 반드시 보험가입 금액을 감액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감액을 하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감액분 보험가입 금액은 어떻게 구할 거냐? 지금 우리 보험가입 금액이 4천만 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5천에 평균 차가령이 5천이었을 때 얘가 4천만 원이었으니까 보험가입 금액이 그러면은 3,500일 때는 5천에서 3,500을 빼준 뒤에 그걸 다시 5천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금액분 보험가입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금액분 계약자 부담 보험료는 그죠? 금액분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요 위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을 다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지역요율 0.1, 그 다음에 손해율 0.9, 그 다음에 강제시설 0.7,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금액분 적용 보험료가 될 텐데, 그죠? 이제 여기서 국고지원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고지원은 자기부담 비율 20%니까 50%예요. 3땡, 38 광땡 다음에 50, 60, 60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도 우리가 문제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 지원 30%니까 30% 그대로 해주어서 지금 이대로 계산을 해주면은 정답은 15만 1,200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많은 문제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답을 빨리 기계적으로 쓸 줄 알아야 되고 시간을 단축시키면서 해야 되니까 여러 문제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핵심 문제, 대표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 번 풀어봐서 개념을 익히고 그 다음에 답지에 쓰는 훈련을 해두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합격이라고 단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액보험료는 어떻게 됩니까? 감액분 계약자 부담보험료 곱하기 감액 미경과 비율 70% 나와 있죠. 그죠? 70% 나와 있는 거. 지금 이게 우리가 앞에 외웠던 것들 있잖아요. 제가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우리 뭐 90 먼저 외우고 가미사오 90, 그 다음에 4587, 83 이것 자체가 지금 이게 저가 착하수 조사가 끝난 에 해당되는 이 금액 미연가 비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아래쪽에 문제같이 아예 이렇게 친절하게 데이터를 주면은 70% 이렇게 주면은 상당히 땡큐 하지만은 출제자가 자기 자존심 지키겠다고 가맹 뭐 저기 언제 그 저가 착가수 조사 언제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장 비율 몇 퍼센트다 차가 감소 방금 보장 수준 몇 퍼센트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서 가게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편적인 공부보다는 연결해서 공부하는 그런 어떤 훈련을 하시고 그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음사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계산식대로 해가지고 미납보험료 없는 미납보험료가 그 저기 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답은 95,840원이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적가조사가 6월 21일 날 있었는 책 보험료 이거는 저기 환급 언제까지 해줘야 되느냐 언제까지 지급해 줘야 되느냐 이거는
저가수 조사가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 이내니까 7월 말일 이내에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 자체는 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이걸 출제자가 어렵게 낸다고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어렵게 낼 수도 있는 상황. 그리고 아까 우리 가백 미개인가 비율 이게 저가종 저가 오차가수 조사 끝나고 나서 보장 수준 50%냐 70%냐 이게 5종 한정 특약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종합이냐 아니냐 지금 이것 가지고 문제는 꼬맨 확실하게 꼴 수 있는 게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그 학습하실 때 주의해서 학습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는 저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로 넘어갑니다. 그거 본가입 금액 지금 구하려고 그러는데 농업용 시설물 농부 그렇죠?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농부 그 농작물 재보험이니까 농부 이렇게 여러분들 연결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여기서 농업용 시설물은 그 단기 요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과수나 뭐 어디 다 1년짜리잖아요. 근데 지금 농업용 시설물 하우스 같은 경우는 단기로 가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입을 할 때 단기 요율을 정해놓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할 때 이 적용 지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단기 요율 적용 지수. 지금 이거를 알아야지 뒷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배치를 해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 삼 개월까지 그러니까 3개월 동안만 가입할래 이렇게 되면은 단기요율이 40%가 적용이 된다는 거고 4개월까지는 50, 4, 5, 6, 7, 그 다음에 7개월까지 했을 때는 75네요. 그죠? 여기서는 80이 안 되고 75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보통약관을 적용하여 보통약관 가입 시의 적용 지수를 구하라. 자, 이게 우리가 이론서에 보면은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 자체가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이 계약자가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10월, 11월, 12월,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7개월이잖아요. 그래서 이 7개월짜리를 가입하려고 했을 때 단기 요율을 알자는 거죠. 그러면은 7개월이니까 75 그대로 적용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지금 단기 요율을 적용할 때 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이 단기 요율에 4월달, 5월달, 10월달 이 세 달 빼고는 이 세 달 빼고는 10%씩 가산을 해주죠. 그래서 지금 이 4월 달하고 5월 달은 아주 따뜻한 봄 날씨잖아요. 놀러 가기도 좋은 그런 어떤 때. 그래가지고 4월과 5월. 예전에 가수도 있었죠. 4월과 5월. 그 다음에 10월 달은 연휴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아주 또 날씨 좋고 하니까 또 놀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4월, 5월, 10월에는 날씨가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놀러 가기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우스나 이런 쪽에 사고가 없다고 거의 많이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가산 적용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외우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4월, 5월, 10월 이것이 이 달이 들어가 있을 때는 가산을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가산이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지금 봐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10월 달 가산해 줘야 되는데 가산해 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4월 달 가산해 줘야 되는데 가산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토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은 각 월마다 10%씩 가산하라고 그랬으니까 50%가 가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50%가 가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토탈 어떻게 됩니까? 75 더하기 50 하면은 125가 나오는데 또 여기서 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한도는 100%다. 그러니까 125가 나왔더라도 100% 초과했으니까 100%로 적용한다. 125로 계산하면은 절대 답이 다른 답이 나오게 돼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간단하지만은 핵심 원리를 터득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화재 위험 보장을 2023년 5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은 여기 이제 조건은 5, 6, 7, 8, 9, 1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6개월짜리잖아요. 그죠? 6개월이면은 70% 적용해 줘야 된다. 맞고, 일단 이거부터 먼저 구해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생각을 해, 해보면, 지금 우리가 4월, 5월, 10월, 또 이거는 뭐, 이런 뭡니까? 산하는 프로테이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재는, 화재는 단기요율에 단기요율에 각 월마다 10% 가산하는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특별약관이니까 화재위험 보장 특별약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약으로 또 돈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산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화재에 대비한다고 특약 가입하는데 여기 또 가산하면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로 해서 가산 자체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4월, 5월, 10월 달 어디 놀러 가는데 뭐 빼주는 것도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도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고,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가 남아있는 게요. 농업용 시설물, 이제 그, 실제 뭐 단기 요율, 그 다음에 대물 인상 계수 적용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지금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작물까지 우리가 농업용 시설물하고 시설 작물까지, 그 다음에 지금 종별 요율 우리 구하는 연습이 있고 인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한 4문제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오늘 보험가입 금액하고 보험료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하고 학습을 이 강의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지겹고 하더라도 오늘은 그냥 여기서 끝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십시다.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이렇게 주어지면은 가장 먼저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 자체를 한번 아래쪽에서 물음 1, 2, 3, 4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최소 보험가입 금액하고 최대 보험가입 금액. 아, 이 사람들 뭘 물어보려고 그랬구나. 농업용 시설물 그 보험가입은 최소 90, 최대 130. 그래서 농구, 축구할 때 농업용 시설물이니까 90% 이렇게 제가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130은 일가림도 130이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최소 90, 최대 130. 이제 이거 생각을 하면 될 거고, 부대시설 보험가입 금액은, 부대시설 보험가입 금액은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이렇게 보면은 관수시설, 양액재배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자 고지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그만큼 이유가 있으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설작물의 최소 보험가입 금액과 최대 보험가입 금액. 아, 이거는 시설작물은 한 종류만 그 재배가 되면은 그냥 간단한데 두 개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이 수박도 재배하고 딸기도 재배한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생산비가 높은 걸 적용한다 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이 나오면은 우리가 늘 따라붙는 게 뭡니까? 보험료죠. 이 보험료 어떻게 이걸 앞에 우리가 적용 지수 이런 것들을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걸 풀어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이 아래쪽에 대물 인상 계수부터 보고 갑니다. 대물 인상 계수는 그 화재 위험하고 관련해가지고 적용되는 문제인데 사실상 이런 문제까지 그 출제가 정말 되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론서에 화재 위험 보장 특약 가입할 때 영업보험료 어떻게 구하는지 이 내용은 한번 보시기는 하세요. 근데 목숨 걸고 이걸 막 확실하게 내가 뭐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보다는 격가지로 조금 더 알고 싶은 분들은 거기에 하시면 거기까지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물음 1, 2, 3, 4에 대한 것만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다른 이때까지 기출 나왔던 난이도 적용한다 그러면은 큰 문제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갈게요. 농업용 시설물 본가의 면적이 800제곱미터예요. 800제곱미터하고 그 다음에 월 면적당 10만 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부대 시설에 대한 거 받고 재배 예정 작물은 수박하고 딸기 받고 그 다음에 지역별 농업용 시설물 보험료율이라는 게 10%가 보이고 부대시설 보험료율은 또 별도입니다. 4%. 그 다음에 시설 작물 지역별 보험료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농업용 시설물이 3종 시설물이다. 이 요율 상대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그 다음에 화재 위험 보장 특약 영업료율은 4% 이렇게 되어 있고 보험가입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9, 10, 11, 12 4개월이네요. 그죠? 4개월간 단기로 가입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4개월까지는 일단은 50%라는 거 이제 알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일단
최소 보험 가입 금액, 최대 보험 가입 금액부터 먼저 구하자 이거죠. 아까 가입 면적이 800이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시설비가 10만 원. 그 다음에 계약자가 선택하죠. 내가 90% 가입하겠다, 130% 가입하겠다. 최소 보험가입 금액, 최대 보험가입 금액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단순한 내용이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아까 부대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가액을 추정하여서 보험가입금을 결정한다. 아까 위에 더해보면은 2천만 원이 답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재배 예정 작물이 수박하고 딸기, 수박은 5,500원, 딸기 17,300원이었잖아요. 생산비가 큰 높은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의 범위니까 그것도 어떻게 계약자가 10% 단위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설 작물에 대한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은 0.5를 곱해준 거하고 그 다음에 100% 1을 적용해준 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 작물에 대한 최소 보험 가입 금액,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물음 4 같은 경우 이제 무슨 문제입니까? 농업용 시설물 최소 보험 가입 금액을 적용을 해서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 주계약 보험료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농업용 시설물하고 농부에 대한 주계약 보험료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제 이 적용 보험료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게 이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농업용 시설물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지역별 농업용 시설물 종별 영업료율 그러니까 지역료율하고 종별료율 반영해서 해주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 보험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부대시설 영업료율 곱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A라고 그러면은 농업용 시설물이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B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A 그 다음에 부대시설에 대한 것 B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 다음에 단기요율이 적용되면 단기요율 적용지수 곱해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위 보험료의 90% 0.9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요율 적용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그대로입니다. 4월, 5월 빼고 그 다음에 10월 빼고 해서 단기요율 적용할 때 가산하는 거 적용하는 거 잊지 말고 다만 화재위험 보장 특약은 가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 주면 될 겁니다. 또 아까 우리 한번 봤었죠? 그러나 이 요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아까 125%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100%를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주계약 보험료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대로 그냥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대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단기요율을 그 0.8로 해놨는데 이 단기요율 적용한 0.8의 그 이유 자체도 여기에 풀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보시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금 위에 문제 대비해 가지고 아래쪽은 상당히 더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누워서 떡 먹기로 여러분들이 풀어볼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거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거 물어봤을 때 5점짜리 문제 나오면은 땡큐 하면서 받아먹는 그런
있게 돼야 될 겁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적용,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 적용 보험료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서 종별 영업요율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종 구분해가지고 1종, 2종, 3종, 4종. 우리가 여기서 지금 허용 적설심 및 허용 풍속 이 내재해형 설계 기준 이게 1번 조건이고 2번 그러니까 허용 적설심 및 허용 풍속의 내재형 설계 기준 100% 미만이면서 허용 적설심 7.9cm 이상이고 허용 풍속이 10.5 이상인 경우 이거를 요율 상대도를 1로 준다는 거예요. 이 수치 자체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냥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말고 4종 그러니까 농사 짓는다 농업용 시설물은 4종이 1이다. 농사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4종이 1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4종 기준으로 해가지고 0.9, 0.8, 0.7, 그 다음에 5종이 1.1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출제자가 이 내용까지 막 끌어내가지고 몇 종이냐 이런 식으로 아주 4차원의 출제자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종배요율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요율 상대도 무엇을 곱해줄 거냐 이거를 얘기를 더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적용보험료 이렇게 나와 있는 데서 그죠? 지금 지역별 10% 나와 있는 거 여기서 3종이니까 0.9가 이쪽에 대입이 된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핵심 사항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적용보험료는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간단한 이런 문제의 답을 5점짜리로 나오면은 그냥 5점 그대로 획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부대시설은 당연히 지역별만 해당되는 거고 동하고는 관계없으니까 4% 이것만 해주고 그 다음에 수재위원 부부장 특약 가입했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마지막에 0.9 곱해주면은 이 적용보험료는 524나 6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더 학습을 해 보시면 큰 문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인삼이네요. 그죠? 인삼 적용 보험료인데 해가림 시설이 있잖아요. 해가림 시설 보통 약관 보험 가입 금액에다가 지역별 보통 약관 영업요율을 해주면은 그 적용 보험료가 나오는데 그죠? 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그 위에 적용 보험료 구할 때 인삼 작물 적용 보험료 구하는 거 지금 제가 이거를 작물 적용 보험료 여러분들 이거 방제시설 할인에 인삼 작물의 방제시설 할인
적용된다는 거, 그 다음에 전년도 무사고 할인 적용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다른 문제 다음에 블로그에 한 번 더 올려드리기는 할게요. 이제 이거는 다른 바짝모들들하고 좀 다르게 전년도 무사고 할인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뭐 3년간, 4년간, 5년간, 6년간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 전년도 무사고 할인을 적용을 해주는 게 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해가림 시설 그 적용 보험료 구하는 거 있잖아요. 해가림 시설 적용 보험료 구하는 거 아까 우리 그 지역별 보통 약간 영업요율 구하는 거는 보험료율 대입시켜 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삼은 인삼은 아까 우리 그 농업용 시설물은 4종이 요율 상대도가 1이었잖아요. 인삼은 3종. 그러니까 인삼은 뒤에 3이 붙잖아요. 그래서 인삼이니까 3자가 붙어 있으니까 3종이 1이다.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여기서 그 요율 상대도 적용할 때 그냥 그대로 1만 적용해주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3종이니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에 그 다음에 보험료율 이게 뭐 지역 요율이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0.12 곱해주고 종별 요율 3종이니까 1. 만약에 뭐 4종이었으면은 1.1. 그 다음에 뭐 2종이면은 0.9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확실하게 그 보험 가입 금액, 그 다음에 보험료 부분에 대한 학습을 끝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기상 관련 문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기상 관련 문제는 간단하게 뭐 훑트만 보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책에 나와 있는 그 기상 관련 재해에 대한 정의를 제가 다 읽어 드린다는 것도 의미가 별로 없고 본인들이 직접 학습하면서 알아가면 그런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그 다음 파트도 사실 그 계약 인수하고 관련되는 파트가 또 뒤에 연결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각 작물들 학습하면서 제가 문제에 그런 내용들을 다 녹여놨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스킵을 하고 바로 이제 저기 논작물, 밭작물 쪽으로 이제 계획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뻥뻥 띄워놓고 왜 뒤로 넘어가냐 이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뒤에 논작물이나 밭작물에 그 관련되는 내용들은 다 문제에 다 녹아져 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히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